비트코인이 6만 달러 부근에서 지겨운 횡보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TF 승인과 함께 반감기에 대한 이슈로 한참 뜨거웠으나 더 이상 추가적인 호재거리가 없기에 그 인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각 거래소의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거래대금만 보셔도 불과 몇 달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자체도 플러스 10% 이상 유지하였으나 이제 김치 프리미엄은 크게 의미 없는 영역까지 감소하고 있죠. 6만 달러 부근에 오래 횡보하면 할수록 하방 붕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매수세 유입이나 시장의 유동성을 이끌 호재거리가 딱히 없기에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움직임은 지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VD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중형거래 및 대형거래에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6만 달러 부근의 매수벽이 존재하고 있으나 해당 매수벽이 크게 두텁지 않아 깨질 가능성을 생각해 두셔야겠습니다. 금일은 매수 볼륨보다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은 매도 볼륨입니다. 6만 3천 달러 부근에 누가 봐도 엄청난 매도 볼륨이 몰려 있습니다. 해당 매도 볼륨벽이 등장하자 알트코인들의 평균 가격도 점차 더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6만에서 6만 3천 달러의 지겨운 박스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5월 15일 CPI 발표에 따라 방향성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금리 인하입니다. 현재 시장은 첫 번째 금리를 9월에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는 12월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5월 15일 물가지수 CPI 발표에 따라 해당 금리 인하의 예상 수치가 크게 뒤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며칠 전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8개월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시장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용시장의 악화는 실업자를 증대시키고 소비 문화를 축소시키겠죠. 그럼에 따라 물가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2월, 3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3번 연속으로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나 이번 5월 15일에 발표되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용시장이 악화됐으니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한다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겠으며 미증시 및 코인 시장의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고용시장 악화에도 불구하고 4월 CPI도 예상치 상회를 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며 시장의 유동성을 더욱 축소시켜 미증시 및 코인 시장의 매도세가 급격하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국내 시간으로 5월 14일 오후 9시 30분 PPI 발표가 이루어지며 5월 14일 오후 11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오후 9시 30분 4월 소비가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CPI 발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닌 시장이 정해주는 것이니 차분히 해당 발표 결과를 기다려보심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중국의 지속적인 금 매입 현황입니다. 금일 YTN 뉴스에서 중국에서 금 계속 사들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보유고 가운데 금 비중은 3.2%에서 4.6%로 크게 늘었죠. 2200여 톤을 보유하면서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금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금 비축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제 전략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타이완 통일을 강조하고 있죠. 타이완을 둘러싼 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분쟁이 확산된다면 서방에서는 곧바로 다양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가 커졌을 때 서방 국가들이 외국 중앙은행에 러시아 외환을 동결시킨 것처럼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서방은 가장 먼저 중국의 자금 동결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겠죠. 따라서 중국은 그것에 대비하여 갑작스런 금 매입에 대한 수상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합니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분쟁을 확산시킨다면 다시 한번 위험자산군들의 큰 거대 낙폭이 있을 수 있겠고 금이 가치를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상승 파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격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파동을 보여주어야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상승 파동은 올해 3월 말부터 서서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모멘텀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락파동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승 모멘텀 영역에서는 일봉의 20일 지수이동평균선에서 지속적인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나 현재 하락 모멘텀 영역에서는 일봉의 20일 지수이동평균선에서 지속적인 조정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존의 강력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상승장에서 조정장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식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당장의 시장 진입보다는 유동성이 살아나는 올해 3분기까지는 무포지션을 유지하며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도 벌써 5월입니다. 차분히 올해 3분기 혹은 9월까지는 기다려보심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분석 자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설정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